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동안 연락이 끊어진 적 말입니다. 얼마 전 한 통계청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인 자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67%가 부모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중 43%가 그 상처 때문에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됐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한 그 말이 혹시 자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이 어머니는 어느 순간 자식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큰딸은 35, 둘째 아들은 32이에요. 평생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요즘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학원 스케줄 관리하고 성적표 나오는 날이면 밤잠 못 이루고 기다렸거든요. 특히 딸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역국 끓여주고 밤 11시까지 학원 뺑뺑이 돌리느라 차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떨면서도 기다렸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교 때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파트타임 일을 더 해서라도 보내줬고 취업 준비할 때는 면접 옷부터 구두까지 다 제가 골라서 사줬어요.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전화했거든요. 그것도 저녁 9시쯤에 전화해서는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싶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라고 했죠. 그랬더니 딸이 엄마는 항상 그래.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지금 정신 있니? 엄마가 내 학원비, 대학 등록금 얼마나 냈는데? 아빠랑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너 좋은 회사 보냈는데. 내가 널 위해 30년 넘게 모든 걸 희생했잖아.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너 때문에 내가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여행 가는 것도 포기했는데.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확 차가워졌어요. 엄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해요? 엄마가 나 때문에 희생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라고 하려는데 딸이 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이제 성인이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도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만 반복하고 예전엔 하루에 두세 번씩 톡으로 안부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보낸 메시지의 대답도 몇 시간씩 늦게 해요. 한 번은 제가 딸아, 엄마가 그날 너무 놀라서 그랬어. 미안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딸이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저는 제 결정에 대해서 지지받고 싶어요. 걱정보다는요라고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딸을 지지하지 않았나? 걱정하는 게 잘못된 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과 관계가 어색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번엔 둘째 아들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예물이며 예단이며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와서는 엄마, 우리 결혼식 작게 할 생각이에요. 가족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측에서도 간소하게 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야, 내가 뭘 하겠니? 결혼이 장난이야? 우리 집 첫째 아들 결혼인데 그렇게 대충 할 수 없어. 체면이라는 게 있지.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굳이 큰 결혼식 안 해도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서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살아온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은 한 번뿐인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려고? 라고 했어요. 그때 아들이 의자에 깊게 앉으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저 이제 32이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예단 목록도 짜고 예식장도 예약해 줄게.
신혼집 인테리어도 엄마가 다 알아볼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엄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엄마는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제 결혼인데 제가 준비하고 싶다고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서운해서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나와? 엄마가 미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운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정말로. 그런데 엄마랑 얘기하면 너무 숨이 막혀요. 제가 뭘 해도 엄마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나도 그래서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힘들어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뭘 하고 싶어도 항상 엄마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인생은 언제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들도 울먹이면서 엄마, 저희를 조금만 믿어주세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저희 인생의 일부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과 깊어진 고민, 먼저 상의했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저만 빼고 다 아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딸이 이직을 했다는 소식을 사위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꽤 좋은 회사로 옮겼다면서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 결혼식 날짜도 예비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아들이 직접 말해주지 않고 예전 같으면 제일 먼저 와서 엄마 결혼식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요즘 밤마다 생각해봐요. 정말 내가 잘못했나? 자식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말 아이들 말을 끝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생각, 제 경험으로 먼저 판단하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조언이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인이 됐는데도 저는 여전히 애 취급을 했던 것 같고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식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혹시 저 같은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와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자녀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현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분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금기어 3가지와 그 대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내가 널 위해 다 희생했다입니다. 사연자분도 딸의 이직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부모님께는 당연한 마음이지만 자녀에게는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자녀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부모님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존재구나. 내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불행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이나 결정을 포기하게 되죠.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를 키우면서 나도 많이 배웠고 행복했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자녀에게는 훨씬 따뜻한 지지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뭘 하겠니? 그런 건 하지 마입니다. 이 말은 자녀의 자존감과 판단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사연자분이 아들의 결혼 계획에 대해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이런 케이스죠.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면 자녀는 나는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부모님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자세히 얘기해 줄래? 그리고 내 경험도 참고만 해봐라고 해보세요.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다 해줄게. 넌 신경 쓰지 마입니다. 이는 과보호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부모님께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성인 자녀에게는 자립심을 해치는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결혼이나 취업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런 말을 하면 자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 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대신 내가 계획한 걸 먼저 들어볼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엄마는 내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어라고 표현해보세요. 사연자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자녀를 위해 살아오신 그 마음,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가 실수할까봐 미리 막아주는 사랑에서 실수하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말이에요.
내가 아닌 너의 삶을 믿는다. 나는 너의 뒤에서 늘 든든한 나무가 되어줄게. 이런 메시지가 자녀에게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모는 처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완벽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해 배우려는 부모,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기억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용기 내어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엄마가 배우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천천히 얘기해 줄래? 라는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거 모르면 평생 자녀와 멀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동행이었습니다.